안녕하세요. 저는 20년차 주부입니다. 요즘 들어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원래 가족이라는 건 핏줄로만 이어진 사람들끼리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는 양가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가 어머님들끼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오랜 친구 사이셨어요. 서로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학교까지 같이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시집을 가게 되면서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정말 친절하신 분이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우연히 같은 지역에 사셨고 서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만나며 서로를 알아가다가 저와 제 남편은 감정이 싹트게 되었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결혼할 때 양쪽 부모님 모두 정말로 좋아해 주셔서 특별한 반대 없이 축복을 받고 결혼했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제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전에 있던 결혼에서 새 아이를 두신 아버님과 결혼하신 분이셨죠. 어머니는 정말 스스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정말 친자식처럼 키워주셨거든요. 젊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를 낳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오로지 3명의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사셨습니다. 당연히 제가 시집을 간 후에도 어머님은 저를 너무 아껴주셨어요. 아가야, 오늘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 가서 수용이랑 같이 차 마시면서 TV를 보고 있어. 알았지? 이것만 금방 씻으면 되니까 부엌에 오지 말고 어머님과 함께 해요. 제가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어요. TV도 같이 보자. 아니다. 나는 너를 아꿀 거야. 어떻게 시키시니? 우리 순자한테 하나뿐인 딸인데 내 자식한테도 안 시키는 것을 어떻게 시켜? 얼른 가서 수용이랑 같이 쉬고 있어. 에이, 어머님. 이거 저 하나도 힘들어요. 같이요, 어머님. 시어머님은 시집살이라는 건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제가 힘들까 애재중지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어머님과 엄마는 자주 만나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시간도 많이 보내셨어요. 사돈지간이 아니라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셨죠. 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결혼 10년 차에 암에 걸리시게 되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던 저와 아빠는 낮에 간병을 못했는데 출근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낮에 힘들게 하신 간병을 다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시어머니의 선의를 거절했어요. 지은아, 내가 순자 간병을 하고 싶은데 한숨도 거절을 해서 말이지. 나는 정말 괜찮아. 우리 순자가 나한테는 둘도 없는 친구라. 간병은 다른 사람 손 말고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어머님, 간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엄마가 지금 거동도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어머님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괜찮은 분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도 순자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나는 다른 것 말고 간병만 해주고 싶어요. 아빠에게 잘 말해보면 안 될까요? 자매나 다름없는 앤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 제가 좀 더 옆에 있어 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말동무도 해주고 싶어요. 몇 달만이라도 간병을 제가 해줄게요. 어머니를 감사하다고 합니다. 엄마 덕분에 마음이 정말 편안하시다고 항상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마음을 잘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어야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힘차게 치료받게 할 거야.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야 해. 시어머님은 그 힘든 간병을 매일 같이 해왔고 엄마는 시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 동안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엄마가 버텼지만 결국 눈을 감으셨어요. 엄마는 돌아가신 이후에 시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알게 된 이후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날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언제나 용기와 사랑을 주셨어요. 너는 내 며느리이지만 순자의 딸이고 그러니까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순자는 내가 가장 좋아했던 친구였고 순자가 아니었다면 힘든 세계 속에서도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순자는 없지만 순자를 닮은 너가 있어서 나는 위안이 돼. 그러니 지은아, 나는 친정 엄마만큼은 아니더라도 너희 엄마가 태워줄게.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감사해요. 엄마도 어머님 곁에 계셔서 정말 오래 버티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아빠 모두 어머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래, 참 아쉽네요. 오래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순자가 갈대로 웃으며 보내주어서 내가 요한이 되었어요. 시어머님은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증세가 컸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를 보며 힘을 낼 수 있다고 하셨고 저 또한 그런 시어머니께 감사함과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 15년 차에 이르러 시아버지의 건강이 매우 나빠지셔서 어머님보다 연세가 많으셔서 노안과 지병으로 하루하루가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되었습니다. 한글로 올바르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몇 달 후에 아버지께서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집 분위기는 순식간에 변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계실 때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족이 모여서 만나곤 했는데 이후로는 전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 통시댁에 가지 않나 봐. 왜 다들 모이지 않는 거야? 아버님이 가시고 어머니께서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다들 따로 찾아뵙고 있는 거야? 알아서 가겠지. 다들 일도 바빠서. 하지만 한 번씩은 모여서 식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나는 자주 찾아뵈는데 어쨌든 나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매일 보지 못해서 좀 신경 쓰여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알아서 할 거니까. 그리고 동생들도 다 바빠서 오라가라 할 일 없잖아.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자고 해볼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동생들도 어머님과 별로 교류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님과 2, 3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났지만 그때마다 어머님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셔서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얼마 뒤 명절이었는데 남편뿐만 아니라 시동생들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원래 명절이라 해서 따로 음식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것은 너무한 것 아닐까 싶었어요. 오늘 명절인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오네. 다들 언제 갈 거야? 아, 오늘은 안 모일 거야. 그냥 처가에 막 갔다가 오죠. 아버님이 기다리실 거야? 왜 어머님도 혼자 계시잖아. 다들 안 모일 거면 우리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는 지금 친구들을 만난다고 집에 안 계시니까 시댁에 먼저 갔다가 가자. 거기서 뭐 할 거야? 명절 음식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 있을 것 같은데? 난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왜 아니야?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하네, 아버님. 돌아가셨고 첫 명절이라는데 왜 아무도 어머님을 찾지 않아요? 너무 이상해요. 매일매일 찾아가도 모자라서 어머님 혼자 계시잖아요. 당신도 그렇고 시동생들도 그렇고 왜 아무도 어머님을 찾아가지 않는 거죠? 뭐가 그렇게 바쁘다는 거예요? 당신도 야근 없이 바로 집에 오면서 그리고 회사에서 돌아가는 길에 시댁이 있는데 한 번 들리진도 않고 왜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나요? 아이야, 당신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왜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돼서 말하는 거야. 아니야, 친엄마도 아니고 계속 챙기는 게 웃길 것 같지 않아. 지금 친엄마가 아니라서 안 가는 건 거야. 아, 그래 나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왜 계속 챙겨야 하는지 다 말하고 있는데 왜 너가 그렇게 화를 내니? 당시에는 어머니께서 너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어떻게 키웠다고 하는 거지? 계모가 그냥 계모고 아무튼 우리는 이제 서로니까 너도 신경 쓰지 마. 저는 남편의 태도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자녀가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며 속상해 하셨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매번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저랑 친구를 하라며 남편과 시동생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게다가 엄마가 가끔씩 하는 말을 들어보면 시어머니는 정말 친엄마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성을 쏟으면서 자식들을 기르셨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이런 말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요즘 예수용이가 별말 안 하니 요새 수용이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왜 수영이네? 무슨 일이 있대? 아니, 수용이 학교 급식실에 갑자기 배관이 터져가지고 공사하고 있다더니 그래서 다들 도시락을 싸고 다니는데 수영이는 고3이라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 있는다더라. 대학 한 번 보내려고 아주기를 쓰고 도시락을 싸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이 좋아서 도시락이지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니 거기다가 혹시라도 자기가 부족하게 싸주면 애들이 실망할까봐 그냥 짐 점심과 저녁으로 도시락 배달을 한다고 하는데 애가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되어가지고 수용이는 별말 안 해. 뭐? 별말은 안 하던데, 엄마. 나도 고3이야. 수영이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 에휴. 그렇긴 하지. 그래도 거기 다른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대충 나가서 빵 사 먹고 나 그런다고 하는데 준적에는 왜 그렇게 정성을 쏟으며 그러는지. 잘 애들이 그렇다고 좋아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속상하다. 엄마는 시어머니께서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거기다가 자식들이 그것에 대해서 크게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두 알고 계셨죠.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시댁 가족들이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정도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관련해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한 게 아니야? 사실 나도 어릴 적부터 어머님을 바라보는 게 익숙해서 잘 알아. 당신이랑 시댁 가족한테 잘못한 적이 없잖아. 아니, 진짜 친엄마보다 더 잘해줬으면 잘해줬죠. 못한 게 없는데 왜 다들 그렇게 차가워하죠? 당신이 뭘 아느냐고 그러는 거지? 단지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게 전부인 거 아닐까 하지 막다른 말로 당신은 시어머니가 없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신경 써야 할 것도 줄었고 당신의 입장에선 더 좋은 것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다들 태도가 바뀌었는지. 갑자기는 무슨.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냥 유산을 분배받고 하는데 다들 이제는 그렇게 끝이 난 거야? 원래도 별로 친하지는 않았어. 그냥 아버지 계시니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 거야? 무슨 그런 연극을 몇십 년 동안 했어? 우리도 말할 게 있다고. 고등학교 때 우리 친모가 찾아와서 없어, 계모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었나 봐. 근데 계모가 무슨 거짓 쫓겨나게 한 것 마냥 쫓아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화가 안 나겠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친모인데. 뭐, 지금 당신은 어릴 때부터 키워준 사람보다 핏줄이 연결된 친모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당연하지. 아무리 그래도 계모는 계모라고. 제 어머니도 아마 아버지의 유산을 보고 결혼했을 거야. 그게 아니라면 10살보다 훨씬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 우리 다와 새어머니는 그 여자나 마찬가지라고. 당신 그렇게. 놀라운 일은 없어. 사람 좋은 척만 하는 거야? 남편의 생각에 정말 황당해하며 화도 많이 냈어.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을 새로운 자녀가 다 지니고 있다는 것에 어처구니 없었어.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는지 궁금해하며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시 이 말을 꺼내면 시어머니가 상처받을까 봐 마음먹지 못했어. 하지만 자주 찾아오는 며느리에게는 자식들을 숨겨 바라다 못했어. 아가, 너도 이제 와도 괜찮아. 네, 아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제 그만 오셔야지요. 너도 자주 오시니 우리가 언젠가는 알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마 용용이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아빠가 떠날 때는 사실 생각했었지만 이렇게 되니까 뭔가 허전하고 쓸쓸하네요.
하지만 아이들이 그런 생각이라면 나도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너도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돼요? 어머니도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요. 아이들이 누군가 한 번 그런 말을 했다는 기억이 있어요. 고등학생 시절에 그들의 어머니가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앞에 나타나서 2029 부양하라고 할 거라고 그때 냉정하게 내치지 말았어야 하는 거를 혹시라도 애들한테 들러붙을까 싶어서 냉정하게 내차버렸다. 근데 그걸 그네가 다 본 모양이더라고. 애들이 그걸 알고 계모는 계모라고 울며 서로 얘기를 하는데 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거든.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구나. 어머님. 저는 어머님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어릴 적부터 봤잖아요. 누구보다 수용씨 아끼고 시동생들도 사랑해주고 정말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돌봐주셨어요. 저는 그거 다 알아요. 어머니, 이렇게 둘 수 없어요? 괜찮다. 아이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자식을 3명이나 볼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착한 며느리까지 만나게 해줬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수용이나 다른 사람들도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었는데 나는 그 상처를 감싸려고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친엄마처럼 화도 내고 훈육도 하고 혼내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친엄마처럼 엄마가 태워주지 못한 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따금 어머님 전 어머님 계속 이렇게 벨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은 제 어머님이기도 하지만요. 정말 친정 어머니와 다름없는 분이셨죠. 어머님은 자식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어쩌면 더 이상 자식들의 어머니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며 냉정한 자식들의 태도에도 어머님은 진심으로 신경 써주시면서 매번 정성 가득한 제철 과일과 음식들을 챙겨 보내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정성은 끝도 없이 이어졌죠. 하지만 어머님이 이렇게 정성 가득 신경 써주셔도 자식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님의 건강 상태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찾아뵙기 시작할 때면 그 일주일 사이에 건강이 많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신, 내게 할 말이 있어. 갑자기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 있어서 그래? 나, 어머님을 여기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어. 우리 아버지는 할머니 댁으로 들어가셨으니까? 그래도 덜 외로우실 거잖아. 어머님이 그게 아니잖아. 어머니야, 당신은 어디 있는지 알아? 당신,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왜 자꾸 못난 얘기만 하는 거니? 내가 못 놔. 당신은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얼마나 이해하는 거야. 계모가 계모라도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기에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 여자는 날 낳지도 않았고 제대로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일 한 번 다녀본 적도 없이 아버지의 돈으로만 생활한 삶을 살아왔는데 당연히 우리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우리를 챙겨야 할 것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만약 원망을 품을 거라면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의 친모에게 했어야 할 일이에요. 그런 원망을 어머님에게 품는다면 당신 친모가 집을 나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지만 그 사람보다 더 나쁘다고 말한다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머님은 언제부터 돈에 미쳐 하신 거예요? 돈에 미친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고 당신의 친모예요. 당신과 시동생들이 본모를 향해 돈을 탐내기 시작한 것은 친모라는데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며느리가 이 정도로까지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들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정신 차리세요. 저는 당신이 저를 모시지 않는다 해도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만약 그때 말을 하려면 우리도 갈라서야겠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과 시동생들의 태도에 정말 화가 났어요. 저와 남편의 충돌 사실이 시동생들에게 알려지자 전화로 저를 설득하려고도 했어요. 용서는
형님 말씀대로 최근에 새어머니 때문에 많이 다투신다고 합니다. 요즘 어머님을 만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도련님도 바쁘시더라도 좀 더 얼굴을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형수님, 제가 새어머니를 인정하지 않아요. 형이 말씀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친어머니도 못 만나게 되었어요. 알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돈 때문에 친어머니와도 연락을 끊고 우리와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요. 친어머니가 남편과 도련님들을 보모로써 돈을 요구해 협박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평생 부양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다는 걸 아시나요? 네, 아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는 모두 모르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돈 때문에 욕심을 부린 적이 많으신 어머니들이 계시다는 말이실 텐데요. 뭘 어떻게 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동안 정말 정성으로 가족들을 돌봐오신 건 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머님의 지극히 정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새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전 솔직히 새어머님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돈 때문에 결혼하셨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도 인정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형수님도 제 어머니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동생들의 생각 역시 새어머니는 친모와의 만남을 끊어버린 장본인이었고 돈 때문에 자신들을 돌보아 주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철없는 시절에는 할 수 있어도 나중에 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시어머니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최근 만나는 사람들을 살펴보기로 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시동생들은 친모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명절이나 각종 행사 때마다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처럼 시간을 보내왔던 것이었죠. 남편은 저에게 말하려고 했었지만 제가 너무 시어머니를 챙기려는 바람에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얘기했어요. 당시에는 요즘 친어머니를 만나느라 그러한 얘기를 했던 거죠. 사실 그 전부터 친어머니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친어머니를 만난 거냐며 왜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해서요. 아버지께서 친어머니를 만나는 것을 싫어하셨고 저가 너무 새어머니만 챙겨서 말을 건네지 않았던 것입니다. 타이밍을 놓쳤어. 친어머니를 처음 만났던 건 성인이 되고 아마 군대에서 전역한 후였고 그 뒤로 계속 만나고 있어? 연애하는 동안도 만났었는데 이제는 주말마다 같이 점심을 먹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말인데 엄마가 당신에 대해 궁금해 하시네. 한번 같이 식사해보는 건 어때? 뭐, 당신은 지금 매우 당황한 것을 알고 있겠지? 어떤 점이 어색하다는 건지? 친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지. 당신을 5살 때부터 키워주신 분이 지금까지 계셨단 말이야. 그래서 당신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는 거야? 안 왔어. 그런데 언제부터 갑자기 엄마가 된 거야? 언제부터 엄마가 된다니? 엄마는 그냥 계속 엄마지. 키워주지 않았다고 엄마가 아닌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게 아니야? 친엄마를 만날 수 있지? 그래도 그럼 키워주신 새어머니한테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또 그 말 할 줄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도 물어봤는데 당신은 알고 있는 거, 그게 사실이 아니야. 엄마가 그냥 우리 얼굴만 보여달라고 사정사정 했는데 새어머니, 아니 그 여자가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신고한다고 해서 못 봤다고 하더라. 그러나 현재 남편이 하는 일은 예상대로 친모의 말만 믿는 시어머니가 40여 년간 한 모든 정성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더 이상 희망을 품기 어려웠습니다. 난생아들도 매주 친모와 만나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혈통이라는 게 참으로 무엇인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번호였는데 급하게 받았더니 병원에서 전화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신춘자 씨의 가족이세요?
아, 여기 병원입니다. 네, 병원이요. 갑자기 무슨 일이신가요? 아, 다른 가족들과 연락이 안 돼서요. 신춘자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실려왔어요. 지금 혼수 상태인데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나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니 정신없이 어머님을 찾다 보니 혼수 상태라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어머님은 약간 상처를 입고 누워 계신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어머니께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왜 혼술 상태라고 하셨어요? 정말 제가 어머니께 잘못한 것일까 걱정되어 숨도 못 쉬었어요. 아이고, 우리 지훈이 놀랐나 봐. 아가, 당신이 여기 일부러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입으로요. 아니, 일부러 사고 당하셨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고는 우연히 당한 건 맞지만 아무튼 사고에서 그나마 화를 피했나 봐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께서요? 요즘 어떤 일이 있으세요? 제가 시어머니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을 하신 후 1인실로 옮겨졌는데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날 갑자기 새 자식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왔다고 언급했어요. 어제 새 자식들이 집을 찾아왔대요. 갑자기 그들이 왜 찾아왔는지 물었더니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갑자기 나에게 인감을 달라고 하더군요, 아버지. 서류를 다 정리하지 못해서 갑자기요 1년이나 더 지났는데 무슨 서류를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갑자기 인감을 달라고 하길래 주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유산 때문에 우리 집에 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너와 함께 만나서 밥 먹고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오히려 잘 됐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근데 왜 갑자기 인감을 달라고 한 걸까요? 아마 아이들 아버지가 제게 남긴 부동산 때문인 것 같아요. 부동산에요? 어머님 살고 계신 집이요? 말씀하시는 것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요. 아이들의 아버지는 예전부터 모두 알고 계셨어요. 아이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이 죽은 뒤에는 모두 그들을 조롱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것을 아버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사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아이들의 아버지가 죽기 전 몇 달 전이었어요. 재산을 분배하려고 한 번 아이들과 함께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자기들이 잘 관리할 것이니까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3등분해서 나눌 것을 요청했었어요. 아이들의 아버지는 아마도 그때 그들이 아직까지 자기를 미워하는 걸 알았거든요. 제게 당신 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증여해 주셨어요. 아이고,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어머님,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인감을 요구하신 건가요? 아마도 그렇겠죠? 진모가 부동산 분야에서 일을 한다고 했거든요. 남편이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지도 있겠죠. 그래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이 내 이름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시어머님은 최근에 자녀들이 진모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알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신이 들어갈 곳이 더 이상 없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인연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자신에 대한 분노를 멈추지 않는 자녀들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에 대해 제게 주고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은아, 너는 내 딸이야. 그렇지. 그럼요, 어머니의 어머님은 제 친정어머나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나는 이 재산을 너에게 다 줄까 해. 네, 전부 다요. 엄양님 남편이랑 시동생 때문이라면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어멜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차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요? 지금 어멜님이 다 처분하시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다. 사실 애들 내가 입양을 해서 내가 죽으면 받게 될 재산들이야.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졌어.
40년 넘게 아이들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노력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허무하고 힘들어. 내가 노력하면 틀렸다고 생각한 것들도 깨달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 아가야, 이제 기운도 없고 너희 엄마처럼 뱃속에 무언가가 자라고 있어. 시간도 없어. 그러니 이건 내가 받아줬으면 좋겠어. 어머님은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암을 얻으셨고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고 하셨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대로 병원에 가야겠어. 돌아가시게 되셨을 때 모든 재산이 자식들에게 돌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에 제게 모든 증여를 해주기로 결심하셨어요. 어머님은 정말 자식들이 이제는 돈에 미친 새엄마로 알겠다며 우스갯소리로 걱정하셨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시어머님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신다면 평생 남편과 시동생들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저는 시어머니께서 증여를 해주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남편은 저에게 분노를 쏟아 부었어요. 얘야, 내가 뭔데 우리 아버지 재산을 봐라. 아버지 재산이라니 이건 어머님의 재산이야. 어머님도 정당하게 가정을 돌보고 같이 하셨는데 썬 재산이라고 그걸 아시니까 아버지께서 당신을 제외하고 어머니께만 증여하셨던 겁니다. 내가 뭐라고 하더라도 너 그 여자를 만나면서 닮아가냐고 말하더랴. 맞아요. 닮아가고 있어요. 어머님이 닮으면 더 좋을 텐데요. 당신은 친구를 만나면서 점점 닮아가고 있네요. 정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내가 당신에게 쏟아낼 이야기가 더 많아요. 당신 잘난 친모, 당신이 학교 갈 때 도시락을 한 번 싸주거나 셔츠를 다리어준 적도 없어요. 게다가 그 어린 돌쟁이 막내를 남겨두고 외부인 남자를 만나 집을 나갔으며 기저귀를 갈고 집안일을 했어요. 계모라고 온갖 멸시를 받으면서도 당신들의 정성으로 키워주셨던 한평생을 자식과 남편을 위해 모셨던 분이신데 이렇게 대접을 하시다니 핏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건날 핏줄이 대단한 게 뭐죠? 평생을 희생하신 분을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는데 정신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뭘 알다고 그러십니까? 그 소중한 핏줄 끝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얼마나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과 나랑도 끝입니다. 빗줄이라는 게 뭔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남편과 시동생들은요. 신모를 외면하지 못했으며 그 뒤로도 아무런 재산도 없이 빚만 쌓은 친모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년 여의 투병 끝에 엄마에게로 가셨어요. 시어머님이 증여해준 재산은 사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지만 시어머니의 희생만큼 저도 섣불리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었던 시어머니가 엄마의 곁에서 편안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